안녕하세요. 과학 탐구 실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전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 탐구 보고서 실험을 이제 하지 않고 모의 탐구 보고서 작성하는 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예, 집에서 뭔가 실험을 하려면 다양한 실험 도구들이 필요한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 중에 있는데, 자, 나중에 계약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험을 대비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어, 과학 탐구 실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물이나 아니면 실험 기구들,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수업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요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로봇이죠, 로봇. 그죠? 예, 로봇인데, 어, 지구에서 아마 그 인류가 이렇게 그 조종하는 로봇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뭐 여기가 여기가 무슨 뭐 황무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황무지가 아니가 여기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화성입니다. 화성 탐사선인 큐리오시티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살 거냐면 이제 지구에서 이제 삶이 아니라 이제 화성에서의 삶이 되지 않을까. 뭐 2030년인가요? 뭐 25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얘기도 있는데, 화성에 사람이 갑니다. 예,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먼 미래에, 그죠? 먼 미래 아니죠, 가까운 미래, 그죠? 가까운 미래에 아마 화성에서 사람이 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화성에 가서 사는 화성인이 아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과학 탐구, 그죠? 과학에 대한 그 열의가 있다면 화성인이 되고 싶다라는 열정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 그리고 실험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할 건데, 당연히 학습 목표, 탐구 목표가 있겠죠. 탐구 목표는, 자, 전 시간에 했던 탐구 보고서 작성 방법은 이제 전 시간 거고요. 요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그죠? 규칙,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한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실험기구 사용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기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실험실에서 많은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실험기구 사용을 잘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실험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탐구 실험에 이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살펴볼 것은 실험실 안전 수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실험 전과 실험 중 그리고 실험 후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 끝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딱 치기 전에 이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도구 정리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살펴보시면, 실험 전에는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설비와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둡니다. 자, 안전 설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안전 설비 뭐가 있냐면요, 샤워 부스가 있어요. 샤워 부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 무슨 샤워를 하는 거냐면, 어,
화학물질 같은 것이 이제 몸에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일부분만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화학물질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샤워 부스에서 아예 물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뿌립니다. 그래서 물 아예 샤워 그 화학물질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고 실험실에 오시면 샤워 부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교실의 창가 쪽에 있어요. 예,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 위치를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상구는 당연히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복과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귀찮다 그래서 실험복이나 보안경 같은 걸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 경우에는 이제 좀 단정하게 묶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알코올 램프를 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화학물질 같은 거에 머리카락이 닿게 되면 불이 붙거나 이제 그 화학물질 때문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정하게 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실험실 안에서는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신경 쓰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험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막 제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난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제지를 안내를 따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뭐 이동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덜어갈 시약 같은 거, 화학물질 같은 거 덜어갈 때나 아니면 이럴 때마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하시고 선생님 저 이거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지켜보면서 잘 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못하고 만약에 뭐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선생님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험 중에서는요, 실험기구 사용할 때는 이제 깊게 살핍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실험기구를 사용 방법을 익힌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현미경 같은 걸 많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화학 물질이 불이 잘 붙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간 불이 붙어버리면 확 번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불을 조심해야 되고요. 사고가 나면 큰 소리를 알려야 됩니다. 여기 불 났어요! 이렇게 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약병 취급할 때 특히 이제 화학약품 같은 거 취급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맛을 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냄새가 뭐 이거 되게 향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맛을 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아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저기 그 화학약품에 의해서 중독되거나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절대 장난 금지입니다. 장난 금지하시고요. 자, 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실험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막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뛰면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 혼자 뛰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빨리 와가지고 안 부딪혔으면 괜찮겠는데 뛰다가 다른 친구하고 딱 부딪히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뛰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이제 배고플 때 있는데 음식물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물 먹다 보면 이제 시선이 분산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먹고 있으면 막 또 다른 친구들도 저 먹고 싶네. 그러면 야, 나 좀 줘.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떨어지거나 그죠? 할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중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예, 뭐 이제 알코올 램프 켜놓고 알코올 램프 하는데 이거 좀 가열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화장실이 급하 그럴 경우는 이제 다 가지 마시고 최소한 한 명, 그죠? 한 명이라도 여기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험 중에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실험 후에는요. 정리정돈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이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정리정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정된 폐기물 처리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뒤쪽 편에 보면 폐기물 처리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실험실에서 안전 수칙인데 이거는 이제 매번 우리가 실험할 때마다 강조할 거고 그리고 매 실험마다
이제 그 강조하는 게 좀 달라져요. 뭐 물리 실험일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조심해라 이런, 아니면은 이제 뭐 화학 실험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다룰 때 조심해라 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마다 강조점을 잘 기억하면서 실험하시고 정리정돈 하시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이 실험실 안전 수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대처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면 안 되고요. 자, 일단 감전됐을 때는요, 감전된 학생을 전기기구와 이제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하는데, 감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 사람 몸에 전류가 흐른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 사람 큰일 났다, 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탁 잡으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발로 미세요. 발에 여러분들 실내화 신고 있죠. 예, 뭐 실내화 안 신고 그냥 이렇게 맨발로 밀면 안 되고요. 실내화 신 상태로.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밀어서 떨어뜨리세요. 아니면은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옷깃 같은 것도 잡으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손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이제 뭐 이렇게 옷 소매를 내려가지고 전기가 안 통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잡아당기거나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기 감전사가 되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 입었을 때는요, 차가운 물로 씻습니다. 차가운 물로 씻고 열기를 식혀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빨리 알려주시고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학교에도 이렇게 보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급조치나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빨리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에 시약이 닿았을 때가 있어요. 시약 이거 이제 위험하거든요. 뭐 염산, 강산 종류 염산, 황산 같은 게 닿으면 막 이렇게 피부가 녹아요. 그럴 때는 빨리 물에 이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창가 쪽 여러분들 실험실 오셔서 보면 창가 쪽에 이렇게 실험실에 거기 그 수도 꼭지가 있어요. 예, 거기 해가지고 빨리 씻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눈에 시약이 튀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눈 세척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습니다. 자, 눈 세척기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세척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안전사고 대비 요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눈 세척기가 있다. 그리고 눈 세척기는 이제 나중에 실물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상처가 났을 때는요, 당연히 상처 났을 때는 소독하고요, 소독. 그 다음에 이제 천 같은 거 깨끗한 천을 지혈한 다음에 이제 보건실이나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 큰 상처가 아닌 뭐 상처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크고 작고는 없겠지만 너무 큰 상처가 아닐 경우는 이제 지혈하고 이렇게 약 바르면 괜찮겠죠. 근데 좀 크다, 그죠? 꿰매야 된다, 그죠? 이럴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냄새, 유독 화학약품의 냄새를 맡았을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서 옷을 이제 느슨하게 좀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기에서 이걸 들어왔으면 또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빨리 불이야! 라고 외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전파를 하고요. 초기에 좀 진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험복 입고 있잖아요. 빨리 실험복 벗어가지고 그걸 덮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끄면 좋겠습니다. 젖은 걸레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복, 여러분들 입고 있는 실험복을 가지고 이제 불을 빨리 초기에 진화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이제 화재 경보기 울리고 119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연기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흡입하면 안 됩니다. 그 연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 연기 때문에 폐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발생해서 잘못하면 이제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를 막아요. 수건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험복 있죠. 실험복을 이럴 때 입으라고 뭐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복으로 이렇게 막
실험복 벗어가지고 빨리 둘둘 말아서 수건 얼굴 막 가리고 이렇게 코 입 가리고 해가지고 빨리 대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를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때 만약에 안전사건이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대처를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교육도 받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전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빨리 선생님한테 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사안들, 이제 감전, 화상, 뭐 피부나 눈에 시약이 튀거나 아니면 상처 났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빨리 알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심조심 하시면 실험실에서는 거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거를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잘 실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대처 요령에 대한 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기구 사용 방법인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관이 있어요. 시험관. 자, 시험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험관. 자, 시험관을 잡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받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관 잡으려면 이렇게 손 전체로 싹 잡는 경우가 있어요. 손 전체로 이렇게 손바닥까지 이용해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손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확인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먹으로 짚게 되면 이게 약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너무 세게 잡으면 깨져요. 알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가볍게 잡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 가열할 때가 있어요. 가열을 할 때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요 시험관 집게가 있어요. 여기 나무로 되어 있는 시험관 집게.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장갑도 꼈죠. 장갑. 그죠? 예, 이게 이제 이제 두꺼운 장갑입니다. 예, 이 화상 방지하려고 끼는 장갑이 이렇게 두꺼운 장갑도 끼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시험관 집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열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직접 가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요. 직접 가열해도 되는 게 있고요. 직접 가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알코올이 있거든요.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거 있거든요. 이제 가솔린 같은 이런 그 인화성 물질은 직접 가열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건 요렇게 해라 그러면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이 속에 있는 것들 다 제거하고요. 이제 뭐 만약에 뭐 알코올이다 그러면 유기물 버리는 통에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관 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관을 닦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는 손 전체를 밑을 잡아요. 밑을 잡고 시험관 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잘 닦은 다음에 시험관 대에 거꾸로 세워서 말립니다. 거꾸로 세워야지 이제 이렇게 물기가 빠지면서 깨끗이 마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도 잘 하시고 깨끗이 잘 닦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관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이드인데, 자, 스포이드 사용 방법을 보시면 많은 친구들이 스포이드 모양새를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란색 위에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노란색 위에만 잡다 보면 이 스포이드가 여기 밑에 이제 밑에 부분은 유리예요. 유리고요. 요거는 이제 고무인데 위에 고무를 딱 잡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빠지지만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밑에가 이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엄지 손가락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감싸집니다. 그러면은 자, 스포이드 당연히 씨앗을 이렇게 덜어낼 때 빨아들이게 할 때는 요 엄지 손가락하고 검지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하는 거죠. 두 개로. 그러니까 밑에 세 손가락은 스포이드를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시약을 들어 올렸으면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부분을 여기 이 고무 부분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눕히지 않아야 됩니다. 예. 눕히면요 잘못하면 유리 안에 있던 이 스포이드를 빨아 올린 이 시약 성분이 고무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유리 안엔 잘 이제 있다가도 이제 강상 같은 경우는 고무가 녹아요. 그러면은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시약에 이제 다시 이제 시약을 덜어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 넣어야지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험할 때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서 벽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직접 이렇게 세워서 직접 뿌리면은 여기 시약이 튑니다. 이렇게 튀어요. 튀다가 보면 얘가 너무 세게 팍 놔버리면 얘가 시약이 팍 튀다 보면 손 같은데, 그죠? 예. 아니면 이렇게 실험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넣을 때 멀리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확 버버리면 튀어가지고 눈 같은데, 얼굴 같은데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해서 요 비커의 면을 따라서 시약이 쭉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여기 안에 있던 기존에 들어있던 시약들도 있겠죠. 예, 그 시약도 튀면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이 스포이드에 대는 것도 좋은데 여기 더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에 같이 여기 유리막대를 같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유리막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유리막대에다가 이렇게 슬슬슬 살살살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럼 유리막대 타고 쭉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경우는 이런 거죠. 스포이드를 똑바로 세우고 여기 이게 스포이드예요. 그죠? 예. 똑바로 세우고 유리막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유리막대가. 자, 스포이드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그죠? 이렇게 스포이드를 똑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막대를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이제 스포이드 사용 방법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시약 옮기는 방법 여기 보면 또 이제 여긴 스포이드 사용하지 않고 그죠? 예, 방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유리막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기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시약, 이건 액체 시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시약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약간 여기 이제 그 약숟가락이죠. 약숟가락을 시험관 안쪽까지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떨궜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집에서 설탕이나 이런 거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요리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프라이팬 이렇게 있으면 설탕이나 소금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멋있으라고 위에서 쫙 뿌려요. 그죠? 이렇게 위에서 쫙 뿌립니다. 그죠? 예, 위에서 뿌리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약숟가락으로 조금 덜어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털어냅니다. 이렇게 털어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고 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주의. 시약병 뚜껑은 안쪽 면이 위를 향해 된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안쪽 면이 위쪽으로. 여기 보면 이 액체 시약도 위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거 다시 덮을 거죠, 뚜껑.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밑바닥에 뭔가 오염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에 묻겠죠. 여기에. 그죠? 예. 뚜껑을 따가지고 그 안쪽 면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뚜껑 윗부분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안쪽 면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눈금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을 거예요. 눈금 어떻게 읽어라 이게 많이 나왔을 텐데 중요한 건 평평한 곳에 놓고요. 액체 표면에 오목한 부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수평으로 눈금을 읽는데 중요한 거는 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있습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ml였어요. 그러면 10ml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0.0ml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열기구인데
알코올 램프를 이제 쓰기도 해요. 알코올 램프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요, 알코올 램프보다는 이제 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있는 거는요, 요거면 이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요거예요. 학교에 있는 건 요걸 씁니다. 그리고 뭐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는 건데 요걸 써요. 그래서 아마 많이 집에서도 뭐 가끔 요런 거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요리도 해 먹죠. 그죠? 뭐 이렇게 그 집에 좀 사는 집, 그죠? 선생님 집은 아직 그런 게 없고 좀 사는 집은 전기로 이 밥을 해 먹더라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가열 기구인데, 가열 기구는 뜨거우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가열 기구만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비커, 냄비, 비커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이제 하시고요. 정리할 때는요, 가열 기구가 식은 다음에, 그죠? 식은 다음에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험할 때 보면 가열 기구는 뜨거우니까 아마 보통 선생님도 아마 지시할 때 안내할 때 이제 그냥 실험대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거 옮기다가 그죠,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대 위에 전원 끄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뽑은 상태로 그냥 두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돼요. 나머지 실험 도구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열 기구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저울인데, 전자저울도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즘은 집에도 이렇게 이런 전자저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얘기하면 일단 수평 조절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평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빨간 애가 가운데 이렇게 있도록, 여기 보면 수평 조절기가 있거든요. 요거 돌려가지고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착각이 아니라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 이 저울 위에다가 뭔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황산구리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설탕이라든가 소금을 1g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올리는 게 아니라 거름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비커라든가를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약이나 이렇게 설탕, 소금 같은 걸 덜어내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빈 용기를 올린 다음에 0점 단추를 눌러서 0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울마다 이제 이 허용되는 중량이 있어요. 중량.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은 되게 그람 단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심해가면서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0점 맞추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이렇게 시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재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빈 용기, 그러니까 그 시계 접시라고 하는 거나 아니 약 접시 아니면 약포지, 거름종이 아니면 비커 이런 거를 올린 다음에 0점을 다시 맞추고 이제 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자저울 사용 방법이에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잴 때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피펫인데, 자, 마이크로 피펫은요, 이거는 스포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스포이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약을 뜰 때 정해진 약만큼 뜨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거는 이렇게 뜰 수 있는 양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만큼 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사실 대학 가면 이제 만약 이런 계통의 학과를 가게 되면 엄청 많이 쓸 거예요. 대학에서는 스포이드 안 써요. 스포이드 거의 안 쓰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스포이드를 좀 씁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요 앞에 여기 잘 보시면 이 기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구 앞쪽 여기에 이게 팁이라는 게 있어요. 팁. 그러니까 이게 투명으로 돼가지고 여기 안에 용액이나 이런 게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요거를 마이크로 피펫을 이렇게 눌렀다 떼면은 그 정해진 양만큼 요 안에 이게 그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 방법을 좀 잘 익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노란 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죠? 예. 요거는요, 용액 뜰 때 사용하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누르면은 용액이 떠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팁을 제거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노란 부분, 요쪽 있죠? 팁 제거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부분에 팁이 있어요. 팁. 여기 안에 이제 용액이 담기는 건데, 요 팁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 마이크로 피펫도 같이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시약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자,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자, 70% 알코올, 100ml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 자, 이거 계산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퍼센트 농도가 뭔지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일단 퍼센트 농도가, 그죠?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양 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이죠.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용매 더하기 용질이죠. 예. 근데 곱하기 100이에요. 100. 근데 얼마 만들려고요? 자, 100ml 만들려고 하면 100ml 만들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용액의 양을 얼마로 맞추면 돼요? 요 양을 100으로 맞추면 돼요. 100ml로. 그러면은 나머지 용질은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용질이 여기잖아요. 그죠? 얘가 100이라는 얘기죠. 100. 그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100이니까 용질 들어간 거만큼 용매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70ml 알코올에다가 얼마? 30ml 물을 넣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ml 알코올 하면 곱하기 100이니까 지워지죠. 이게 합이 100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70%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70% 알코올 10ml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게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뭘까요? 이거는. 자, 이거 본 적 있어요? 요거? 자, 요거. 힌트를 드리자면 자석이에요, 자석. 예,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자석.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마그네틱 바라고 합니다. 자, 마그네틱 바. 어디 쓰는 걸까요? 궁금하죠? 자, 그러면 자,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 실험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그 동일한 제품이에요. 동일한 제품의 이제 제품 설명서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 이건 뭘까요? 자, 마그네틱 바하고 이제 관련이 이게 지석이라고 써 있네요. 자, 자석입니다. 자석. 자, 자, 마그네틱 바인데 이건 뭐냐면 자, 가열 마그네틱 교반기입니다. 교반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쪽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도 되고 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열을 가할 경우는 이제 빨리 녹게 하려면, 근데 열 가하면 안 되는 실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래서 교반기가 뭐냐면, 요게 뭐냐면 이 속도예요. 속도입니다. 교반기는 섞어주는 거예요. 믹서 같은 거, 믹서. 집에 믹서 있죠, 믹서. 버튼 누르면 윙 돌아가가지고 믹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실험실에서 그죠, 믹서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 이 마그네틱,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그러니까 밑에 전자석이 여기 밑에 여기에 전자석이 들어있어요, 전자석. 그래서 전동기처럼 위에다가 이 마그네틱 바를 올려놓으면 얘가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교반기가 여기 있어요. 교반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커를 이렇게 놨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회오리 막 치고 있죠, 회오리. 여기 이 하얀 게 이제 얘가 마그네틱 바입니다.
마그네틱 바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해주면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용액이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거를 유리막대로 이렇게 막 저었어요. 근데 유리막대로 녹을 때까지, 그죠? 뭐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여기 안에 만약에 뭐 설탕이 들어갔다, 그죠? 예, 설탕이 들어갔다. 설탕은 좀 안전하니까 괜찮잖아요. 맛있죠? 예, 설탕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설탕 녹을 때까지 열심히 저어야 돼요. 근데 설탕이 아니라 만약에 뭐 위험한 무슨 뭐 황산 성분, 예, 황산 같은 애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를 섞어야 되는데 골고루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게 유리막대로 막 져서요. 유리막대에 저으면 잘못하면 이게 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황산이나 이런 위험한 물질을 넣어가지고 섞어주는 겁니다. 특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잘 안 녹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그런 밀가루 같은 거 녹여본 적 있죠. 밀가루 물에다가, 예, 밀가루 이렇게 뭐 부침개 해 먹으려고 밀가루 이렇게 녹이잖아요. 이렇게 잘 안 녹아요. 잘 안 섞입니다. 예, 그런 거 할 때 안 섞이니까 대신 얘를 넣어주는 거죠. 마그네틱 바를 넣어주면 얘가 막 돌아가면서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실험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열 마그네틱 교반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험실에서 이제 어떤 안전 수칙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실험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잘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스파크뷰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어플. 한번 깔아보세요. 요거를 이제 구글 어플 들어가서 이제 깔아보시고, 이제 그 다음 강의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험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좀 힌트를 주자면, 운동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에 관련된 거니까 이 운동 관련된 거를 실험하기에 앞서서 아마 요거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뭐 우리가 개학이 늦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라도 좀 해보려고 선생님이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어플을 깔아보시고, 좀 어플 깔면 좀 이게 알아보기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어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물리 관련된 이제 운동에 관련된 어플인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어떤 종류의 어플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